잘 될 때는 크게 거래하고 안 될 때는 작게 거래하라. 이것도 대부분 개미들이 반대로 하고 있죠. 개미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조금 진입했다가 이게 실제 돈이 되나? 되네라고 하고 그때 보통 큰 돈을 넣어가지고 망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신 2명이 모여서 연 100% 이상 버는 10계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제 영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수가 바로 누굽니까? 네, 그렇죠. 데이비드 라이언과 미너 비니, 이 2명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둘이 실제로 2015년 3월 25일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만의 트레이딩 10계명을 둘이 머리를 싸매고 적었다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은 85년, 87년 이제 그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우승자이고, 그리고 2022년, 23년에 최고 리딩방을 하셨죠, 트위터에서. 네, 그리고 미너 비니는 1997년과 21년에 우승을 했고, 그리고 우승자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둘이 만나서 이런 것 같아요. 형님, 저 인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간단한 거 맨날 멍청이 잘못해가지고 돈을 까먹죠?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자, 동생, 그래, 우리 10계명 만듭시다. 쟤네 10계명도 없다고? 우와!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머글렌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또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밑에다가 그 트윗과 그 이 둘이 만나서 만든 영상도 같이 이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링크로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건 지금 퀀트 투자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매일매일 시장 참여가 필요한, 그 시장을 봐야 되는 개별주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관련된 10계명이기 때문에 퀀트 10계명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왜냐면은 사실 퀀트 투자를 능가할 수 있는 비퀀트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단기 트레이딩, 기술적 투자하는 이 오닐, 미너비니, 라이언 스타일,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10계명을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퀀트 하기 싫으시면은 제발 이거를 하라라는 거죠. 딴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1계명은 무엇인가? 자, 집중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히 정반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둘은 이 말을 합니다. 톱 1% 주식 4개 또는 10개, 그 안에서만 투자를 하거라라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게 종목 발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주식만 투자를 하라라는 거고, 실제로 역대 최고의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연구를 하라라는 겁니다. 참고로 오닐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100개 이상 나와 있거든요. 미너비니 책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너비니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개념에서 계속 상승하는 주식 중에서 그들의 거래량이 이제 감소할 때, 그러니까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여기 buy here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VCP, Volatility Contraction Pattern,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쫙 오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감소해가지고 1, 2주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이제 횡보하는 그런 주식이 다시 튀었을 때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미 2배 이상 올라 있고 펀더멘털,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성장이 매우 좋은 기업이 이런 횡보 패턴 요런 데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제 그때 매수를 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둘의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주 사고 팔아라. 자, 이것도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 말도 합니다. 니네들이 몇 년 장기 투자한다고 보너스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수수료, 고점 매도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추세가 끝났다, 또는 이제 당신 룰이 이제 뭔가 이제 사고 파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자, 이제 팔 때다 하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때 당장 팔고 딴 걸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고수들, 신들은 우리 인간계와 완전히 좀 다릅니다. 1계명, 2계명만 봐도 우리 상식적으로 배운 거와 반대로 가시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차트를 열심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에 오닐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주중에서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차트를 3,000개 이상 들고 갔대요. 당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막 3,000개를 집에 들고 가가지고 쫙쫙 하나씩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거의 매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몇백만 개의 차트 패턴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이거 오르겠네? 야, 이거 내리겠네? 이걸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차트를 본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거는 그 차트를 보고 그 타이밍이 맞으면은 보통 당장 수익권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50%,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그게 나머지 50%니까 당장 가는 놈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이제 그 떨어지는 50%는 당장 팔라,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미너비니는 VCP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Volatility Contraction Pattern.
패턴. 그러니까 돌파바로 직전에는 주식이 변동성이 별로 없이 횡보를 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수요가 폭발하기 바로 전 지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언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한 주식이 이제 쫙 이제 2배 이상 올라가다가 잠깐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할 때 이제 그때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게 라이언의 말입니다. 둘 다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규칙이다. 그럼 이 4계명이나 1계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4계명으로 했어요. 자, 어쨌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벌 때 이제 버는 돈이 깨질 때 깨지는 돈보다 최소 두 배 또는 세 배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리가 5% 깨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벌 때는 한 10에서 15%는 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락장 같은 경우는 승률이 30%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10개 종목이 진출하면은 한 3개 정도만 돈을 벌고 7개는 깨진다는 거고, 상승장에는 보통 한 5개 정도 벌고 5개는 깨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야지 한마디로 이 손익비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벌 때는 깨질 때 2~3배 이상 벌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50% 승률인데 벌 때는 10%를 벌고 깨질 때는 5%를 깨진다. 그거를 무한반복하면 당연히 돈이 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반대로 승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벌 때는 300만 원을 벌고 깨질 때는 100만 원을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럭저럭 이제 우리 자산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손익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패턴과 주식이 안 나오면 그냥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인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회가 있으면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도 해주셨습니다. 5번째, 상승 추세에서만 매수하라. 그러니까 상승장에만 매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놈만 매수를 하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놈들이 조금 쉬고 다시 재돌파할 때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재돌파 후에 눌림목 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눌림목일 때도 뭐 시장도 좋아야 되고 종목도 단기 추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눌림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덕님의 유튜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잘 될 때는 크게 거래하고 안 될 때는 작게 거래하라. 이것도 대부분 개미들이 반대로 하고 있죠. 개미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조금 진입했다가 이게 실제 돈이 되나? 되네라고 하고 그때 보통 큰 돈을 넣어가지고 망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락장이라서 돈이 막 깨지기 시작할 때는 오기가 붙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와장창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하라는 거죠. 상승장이고 장이 막 오르고 내가 투자할 때 잘 먹히면 그때 이제 큰 금액을 투자를 하라는 거고,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하락장이고 할 때는 비중을 쫙 줄이라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네. 그래서 여러 번 연속으로 손절당할 경우에는 배팅 사이즈를 줄이고 거래 횟수를 줄이라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본전 만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때 많이 거래해가지고 이제 맛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7번째, 수익을 방어하라. 자, 일단 무조건 매수를 할 때 동시에 손절을 언제 하나 정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한 매수 후에 손절폭 곱하기 2배 정도 오르면은 매도 포인트를 매수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10,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9,000원에 손절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손절폭이 10% 정도잖아요. 근데 얘가 한 20% 올랐어요. 10,000원이 12,000원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9,000원에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절 포인트를 10,000원으로 올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12,000원에서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손절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 오르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잃어도 이제 본전은 이제 잃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와인스타인 책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주식이 이제 오르고 이제 오르면은 익절 포인트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절 포인트가 여기였다가 익절 포인트를 C, E, G, I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올리라라는 거죠.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 손절 포인트면은 얘가 20% 올랐으면은 손절 포인트를 이제 위로 상향 조정하라. 그래서 본전에 맞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방어하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얘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익절 포인트를 이렇게 따라 올려라라는 말입니다. 8번째, 아직 강할 때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혼란스러운 얘기죠. 아니, 오르는 거는 계속 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다하게 상승하면 오버 엑스텐디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분들이. 그때 한 절반을 팔아라라고 합니다. 그 보면은 얘가 이제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가 이때 이제 갑자기 쫙 이제 오르는 게 나오잖아요. 이때 한 절반을 팔라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시 떨어질 때 이미 우리는 수익의 일부를 지킨 거고요. 또 얘가 사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익도 이제 일부 계속 챙길
생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클라이맥스 톱이죠. 여기 완만하게 오르다가 이때 미친 듯이 쫙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때 절반을 팔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9번째 복귀의 위력. 이게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한 짓을 보면 굉장히 쪽팔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같은 짓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하는 실수가 워낙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접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너비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6년 동안에 돈을 못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손절을 잘 못하는구나. 야, 내가 이 손절 못한 거를 전부 다 10% 잘라냈으면은 내 수익이 어떻게 됐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너 왕창 벌었잖아. 이런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좀 늦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딱 돌파할 때 그때 딱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들어간 경우가 꽤 있었다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반성하고 보니까 돈이 벌리더라. 이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동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트레이딩을 전부 다 진짜 영상으로 녹음해가지고 다시 본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창기는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영상을 보는 게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딱 보면 되게 한심하거든요. 내가 이거 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보통 되게 되거든요. 그걸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분이죠. 강민우 대표님. 그죠? 전략을 바꾸지 말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스타일, 한 방법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투자의 스타일 점프. 이거 뭐냐 하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투자하다가 6개월 기술적 투자하다가 6개월 퀀트 하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개월 매크로 하다가 이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중에서 한 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우물을 끝까지 팔아라는 말을 했고요. 이게 이 두 위대한 사람들의 10계명입니다. 사실 이거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이 빅 가이드라인을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오닐과 미너비니의 책을 바라보고 이제 그 라이언이 나오는 시장의 마법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따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마도 일단 빅 픽처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제발 투자를 하세요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별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연 100%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을까? 일단 퀀트로는 연 100% 벌기가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이 사람들 거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하거든요. 연 100% 이상 버는 거를. 오닐 스타일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기술적 투자와 기본적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합친 개별주 투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 달을 한번 일하면서 연봉이 30-40% 무난하게 벌려면 퀀트 투자를 하시고 그거보다 나는 더 위대한 트레이더가 되고 싶어. 나는 이제 트리플 디지트 리턴 그러니까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계명을 새겨 드시고 이분들이 하는 그 말 잘 새겨 드시고 책을 보시고 트위터 보신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미친 듯이 유익했죠. 동의를 당연히 하실 거로 믿고 이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